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요. 현재 헌재가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9명이잖아요. 풀티오가. 국회 목 3명을 아직 추천을 못 해가지고 6명으로 이제 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게 인용이 되려면요. 일단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3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6명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 6명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인데요. 이 중에 한 명만 기각을 하거나 뭐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해도 대통령 탄핵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직무 바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요, 이 탄핵을 유도했다,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끌면 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번 탄핵을 부결시키고, 그럼 3번째도 부결시키고, 한 4번째, 5번째쯤 되면은 덜컥하고 이제 걸리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 탄핵 정족수 6명을 이게 능가하는 그보다 이제 숫자가 더 큰 9명 헌법재판관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6명을 놓고 심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다소 좀 서두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뉴스가 지금 또 터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뉴스. 그런데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헌재가 현재 지금 6명인데 구인 체제를 복구하겠다. 빠르게 그걸 지금 복구시키겠다라고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 서로 간에 그냥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와, 국민의힘이 이게 진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네요, 그냥. 6명이 9명이 되면요.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탄핵을 추진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거죠. 9명 중에 6명하고 6명 중에 6명하고는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국회 추천 3인 후보 인사청문 특위 구성, 이달 24일 이전에 청문회 절차 종료. 이렇게 되면요, 9명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연내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8명으로 8대0 인용했잖아요. 그 한 명 어디 갔습니까? 그 한 명을 원래 이제 소장이 빠졌었죠. 그 당시 소장이 이제 퇴임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했었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좌파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황교안 당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임명을 못했어요. 그 절차적으로 그게 이제 다소 흠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 체제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6명으로 갈 것이다. 6명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기사회생한다. 이런 사실 숨은 이야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이거 뻗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거수기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냥. 그러면 졸제 6명이 9명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현재 6명 보면요. 문영배, 이미선은 여기 이제 문재인이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진보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김형두, 김정미, 여기, 그리고 정형식까지는 중도 보수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복형도 중도 보수. 여기 이제 3명이 추가가 되면 민주당 몫이 2명이나 다름없어요. 국회 몫 3명인데 여야가 1명씩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인데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이 그 워낙 의석이 반밖에 안 되는데 그 뭐 뺏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2명, 최소 2명 탄핵 인용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숫자하고 합치면은 위험한 숫자가 나옵니다. 6명 정도는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6인 체제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분석이 무의미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사가 많았거든요. 요 6명이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 이게 지금 초미의 이제 변수가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수입니다. 이거 윤 대통령의 탄핵 운명가를 헌법재판관 9인, 진보 4, 중도 2, 보수 3, 6표가 필요합니다. 6표가. 자, 이거는 뭐 아무도 지금 현재 예상하기 힘들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기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김무성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옹립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여당에서는 김무성 비대위를 부인했다라는 뉴스가 또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렇지만 거론된 것은 사실이거든. 거론된 것은 김무성은 지금 이 시점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부정선거하고는 완전히 쌍극이야. 부정선거 이슈는 거론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무성은 천하가 다 아는 내각제 추진론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윤 대통령을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걸 거론하는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친윤 핵심들, 친윤 중진들이라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요, 권성동 의원하고 이 김무성의 관계는 완전히 그냥 이게 주종 관계처럼 과거에 좀 되어 있었다 그랬고, 그런데 그 주호영 육선 의원이죠. 김무성도 육선이죠. 같은 육선이라도 이게 또 다르잖아요. 거기도 한때 완전 그랬고, 나경원도 김무성 라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봐야죠. 이들은 대통령을 구하려면 이런 심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거론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또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금 빼내기 위해서 여론 작업을 하고 여론 전쟁을 벌여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에 김무성을 앉힐까 누구를 앉힐까 요짓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엄청난 야합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 구명 체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기본 그 구상 중에 하나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6인 체제로 바뀌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재명을 또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의 한 수, 엄청난 어떤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대통령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윤 대통령을 위해서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현역들 중에. 비록 그 탄핵 표결할 때는 반대를 했었어도 거기는 참석을 안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려고 하면요, 대통령의 그 계엄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열심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번 계엄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선관위 관련한 부정선거 관련한 이슈인데요. 이거는 아예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자, 이러면 대통령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됐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외에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자라고 이렇게 집회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헌법재판관들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탄핵 때 여론을 엄청 살핍니다. 노무현 때는 여론이 완전 노무현 쪽으로 다 쏠렸고, 왜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라면서 언론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탄핵 표결 날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렸었죠. 계속해서 노무현은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그냥. 특히 MBC, KBS 같은 이런 공영방송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게 노무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기사와 그런 인터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 반대거든, 완전히. 그리고 노무현 때는 5대4로 가까스로 살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6명 이런 거 없이 그냥 5대4로 살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으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여론의 힘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거죠. 만일에 노무현 때도 여론이 좀 차가웠더라면 노무현 그때 아웃됐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론이 워낙 노무현 쪽에 유리하니까 결국 그렇게 됐고, 그 후로부터 총선이 얼마 후에 있다가 이제 최초로 그 민주당 계열이 총선에서 승리 처음으로 합니다, 그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거기 있었어요, 2명인가. 전부 다 그냥 인용.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죠. 8대 0. 지금 윤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캠페인. 중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이거든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방향, 태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나타나는 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벌써 이런 식이면은 여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상한 상황. 정말 세상에 참 쉬운 거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계엄을 선포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건 확실했을 것이고, 지금은 그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을 텐데, 뭐 A, B, C가 있으면 한 C 시나리오 정도 갖고 지금 대응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이 헌재에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고, 그걸 또 생중계를 또 요청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마지막 카드 승부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을 향해서 직접 호소하겠다. 대통령 지금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뭐 완전 제한되었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대국민 메시지 정도는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통령을 구합시다라는 어떤 지지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국민의힘을 믿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김무성 카드는요, 저게 일단 떠보는 것 같아요. 던져놓고 여론 반응을 떠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심하게 떠들지 않으면 그냥 저걸 그냥 패스시켜가지고 진짜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김무성이 등장하는 순간 완전히 정치 지형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이슈는 그냥 사이드로 밀려나가죠. 나가겠죠. 그러면은 진짜 조기 대선이 진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상한 형식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정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각제를 추진하잖아요. 김무성, 박지원 등등해서 엄청난 어떤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 같은 이런 어떤 뭐 대형 언론사들도 그 내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는 뭐 이 시간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 구원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분위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